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느라 다 썼으니 괜찮다고, 늙으면 자식이 알아서 챙길 거라고.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자식은 언젠가 그 은혜를 갚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효도의 모양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전할지 몰라도 책임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요즘 자식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집값은 높고 아이들 교육비는 무겁고 직장은 불안정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짐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생활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말로는 불평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언젠가 표정으로, 말투로,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어느 날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았습니다. 집도 자식 명의로 바꾸었고 퇴직금 일부도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 부부와 함께 살다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삶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관계는 예민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자식은 부모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부모는 말수를 줄이고 자식은 방문을 닫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장면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지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먼저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자존심은 상처를 남기지만 존엄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과의 대화는 부드러워집니다.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덜 상처받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으면 병은 손님처럼 찾아와 오래 머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도 지칩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간과 기운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는 가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집은 남기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은 남기려 하지 않는가 하고, 집을 물려주고 싶어도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고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를 지킨 부모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는 길게 느껴지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금세 흔들립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병원비는 얼마나 늘어날지,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이 무섭더라도 마주해야 합니다.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덜 두렵습니다. 나는 이제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두고 지출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체면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은 결심이 10년 뒤에 큰 안정을 만듭니다. 나는 많은 세월을 지나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늙어도 당당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젊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비참해지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어서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몸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때 통장에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점점 선택지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분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큰 사치는 하지 않고 집밥 먹고 병원 조금 다니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교통비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 연금보다 많아집니다. 문제는 특별한 지출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고정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감기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허리 통증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검사를 하면 추가 검사가 나오고 약을 먹으면 다른 약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비용은 조용히 우리의 숨을 조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일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건강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몸을 천천히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자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에 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고 모아둔 돈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마음은 놓이지만 통장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식을 끊고 취미를 접고 병원 예약을 미룹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는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자식도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을 지키려다 생활이 흔들리면 그 집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집을 팔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 집이 나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내가 그 집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횟수도 줄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도 삼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된 것 같은 기분. 그것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비용이 걱정되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진료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노후의 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것이라고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선택, 자식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정된 생활비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마음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고정비를 적어 보십시오. 병원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혼자가 되었을 때의 생활도 그려보십시오. 두렵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는 것이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길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평온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60대 후반이나 70대가 되면 그 고민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집안을 청소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분은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가장 원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살았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온 시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내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과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병원에 가는 빈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병원비와 약값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당장의 비용을 떠나서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길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다면 나머지 시간은 그저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혹은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삶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에 따라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렵게 느껴지고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깊은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삶을 좁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나는 내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자원활동을 하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더 깊이 파고들거나 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조금씩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혹시 모를 병원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나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며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마무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 중년의 책임, 그리고 노년의 침묵까지 그 긴 시간을 지나며 내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노후의 평화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평화는 없습니다. 마음도 관계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집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큰 집보다 따뜻한 방 한 칸이 소중해지고 많은 친구보다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 앞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 여유는 거창한 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아직 판단이 또렷할 때 자신의 형편을 냉정히 바라보십시오.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병원비는 얼마나 늘어날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떤 지출이 생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은 차갑지만 계산을 마친 뒤에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 바뀌는 순간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모습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노후에는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 체면, 괜한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알아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움직이십시오. 몸이 허락하는 한 세상과 이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덜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돈보다 무섭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쌓아두고 날카로운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서운함은 서운함으로 말하고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표현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아주 짧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날을
불안 속에서 보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다져놓고 싶지 않습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킬 만큼이면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망설이지 않을 정도, 친구를 만날 때 눈치 보지 않을 정도, 자식에게 전화할 때 위축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마른 땅을 깊이 적십니다. 우리의 준비도 그렇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삶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10년 뒤에 평온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조금이라도 넓혀두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자식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이 긴 인생을 조용히 잘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키며 살았다고